안녕하세요. 10강 머신엔터 주요 G코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주요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G코드가. 자, 그런데 필수 코드라 생각하고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머신엔터를 처음 배우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요 코드 내용 중에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코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G00이 나오죠. 자, 이거는 급속 이송입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G코드 보면요. G00. 자, 여기 두 발이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뛰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까운 역이나 아니면 전철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달려보신 적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앞뒤 안 보고 전력질주로 뛰어가겠죠. 목적지를 향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엔드밀이 이렇게 있으면 가공물이 있습니다. 이 너무 천천히 내려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일정 높이, 안전 높이까지 급속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요때 사용하는 명령이 G00입니다. G00. 자, 그 다음, 자, 나오는 명령이 두 번째는 G01입니다. 직선 절사. 자, 위에 G00은 절삭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G01부터는 어떻게 돼요? 뒤에 절삭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때는 무언가 일을 하면서 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의 모양을 가공을 한다 그러면 공구가 이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면서 절삭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직선 절삭. 그래서 G코드로는 G01. 자, 이 숫자 2를 생각하면 됩니다. 직선. 그렇죠? 자, G01 직선 절삭이 되겠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자, G02, G03. 자, G02. 자, 그 다음 G03입니다. 자, G02는 자, 여기 시계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원어절삭, 시계 오른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계가 우리가 초침, 벽시계라든지 이런 시계들 보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초침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계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오른쪽 회전. 자, 그러면 반대로 G03은 왼쪽으로. 그렇죠? 이 글자 자체가 원어가 다 들어가요. 그렇죠? 원어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그리고 제가 먼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오른쪽이라 그랬죠. 그렇죠? 오른쪽. 그래서 헷갈리시면 G02, G03이 자, 이게 어느 게 시계 방향인지 헷갈리면 먼저 나오는 게 오른쪽. 그렇죠?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보면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손자죠. 손자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자, 첫째 아들은 므낫세. 자, 그 다음에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장자, 그러니까 이제 맏 아들이죠. 맏 아들한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는 왼손. 이렇게 이제 얹어서 머리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날은 야곱이 반대로 동생에게 오른손을 얹고요. 그 다음에 형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에브라임이 동생이라 그랬죠? 동생에게 오른손을 얹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입니다 하면서 손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야곱은 안다고 하면서 어, 맏아들에게 왼손,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막내 저기 둘째 아들한테는 왼손을 이렇게 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을 일단은 먼저 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더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지공사. 자, 이번에는 지공사 휴지입니다. 휴지. 자, 우리가 보통 드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링이라든지 이제 같은 아, 구멍을 가공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모서리. 자, 이제 모서리에 요런 부분도 바로 이렇게 바로 꺾어지는 게 아니고 요 부분에 이제 휴지를 주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면 간성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 꺾다 보면 요 부분이 아, 조금 더 휴지를 줄 때하고 이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지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공사. 그래서 저희가 시인 선반에서도 자 이렇게 홈이 있으면 이 바닥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기능이 있었죠. 자 요때 휴지. 자 그래서 이제 시인 선반도 아니 머신 엔터도 마찬가지로 휴지를 쓰는데요. 자 그래서 지공사.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바닥에 관통은 하지 않지만 자 이렇게 구멍 작업이 필요한 보링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휴지를 줘서 보다 정밀하게 또 이렇게 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지우개가 잘 안 지워지네요. 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닥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이 있는 거죠. 이런 형상이 있으면 자 보링이라든지 이런 작업할 때 카운터 보아라든지 이런 작업들 할 때 이 부분에 휴지를 준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자,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으로는 지공사하면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공사하면 휴지. 자, 화장실에서 우리가 뭘 하죠? 그렇죠. 휴지를 쓰죠. 앉아서 볼일을 보면서. 자, 그래서 지공사 휴지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G28이 있습니다. G28. 자, 자동 원점 복귀. 자, 우리가 자동 원점 복귀 또는 자동 기계 원점 복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제가 CN 선반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계 원점 복귀 명령 코드로 우리가 수동으로 원점 복귀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코드 명령으로도 기계 원점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Z축으로 만약에 Z축으로 자, 이 방향이 Z 방향이죠. 그렇죠? 자, Z 방향으로 원점 복귀를 할 때 보면 자, 우리가 G28 명령을 씁니다. 그렇죠? G28 명령을 써 가지고 원점 복귀를 해 주는데요. 자, 그러면 자, 보통 이제 공구 교환을 한다든지 할 때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이 방향이 Z가 플러스 방향이 되고요. 자, 이 방향이 또 Z가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요거 조금 요 부분만 다시 지우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28을 혼자 쓰진 못합니다. 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G28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Z로 올라갈 때 우리가 보통 지령을 할 때 자, CN 선반에서는 절대 지령, 증분 지령이 절대는 우리가 뭐였죠? X나 Z로 했고요. 그 다음에 증분 지령은 UW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령을 내리는데요. G28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절대 지령인 G9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Z 원점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제가 명령을 내리면요. 자, 그러면 G28은 자, 기본적으로 자, 기계 원점으로 가지만 G90의 Z0.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요 표면을 Z0이라고 이제 잡아주면요. 자, 요게 공구가 여기 Z0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충돌의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에 G90 하고요. 제가 만약에 Z50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G90. 자, 여기에 이제 절대
좌표에 원점 Z 원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위에서 50만큼 떠 있는 높이,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안불안하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Z-50점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대형 사고죠. 그렇죠? 원점 밑으로, 예, 소재 밑으로 마이너스 50까지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시인선반에서 했던 것처럼 뭘 써야 되냐면 증분이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증분.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그럼 보세요. 공구가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다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G28 증분좌표가 G91입니다. G90이라고 만약에 Z50점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위치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위로 플러스 방향으로 50만큼 올라가서 올라가요. 근데 어차피 올라갈 건데 굳이 중간 경유를 한번 하고 갈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Z-50점 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 50 내려와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혹시나 공구가 요 차이가 2, 30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충돌하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기계 원점으로 복귀할 때 G28 쓰는 어떻게 해요? G90이라고 Z0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맞아. X도 마찬가지. X0, Y0 이런 식으로 여기에 0을 넣어가지고 중간 경유 없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올라가게. 그쵸? 기계 원점으로. 그래서 G28을 쓸 때는 우리가 G28, G91, Z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혹 왜 G90은 안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가공에서 수기 가공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지름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구 지름 보정. 자, 공구 지름 보정. 자, 공구 지름 보정이 있는데요. 공구 지름 보정하고 길이 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름 보정 G41, G42가 있습니다. G41, G42. 자, 이건 사실 시인선반에서도 나왔는데 인선할 보정하면서 자, 그런데 이건 좀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G41, G42 되어 있으면 자, 요게 이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자, 요런 사각을 만약에 가공을 한다 그러면 엔드밀로 이제 요 윤곽 가공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공구가 어떻게 해요? 10파이도 있고요. 20파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6파이도 있고 공구 지름이 달라요. 공구가 딱 하나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공구 지름 보정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자, 이 공구가 지름이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공구의 중심의 좌표값들이 다 달라집니다. 공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순한 건 모르겠는데 복잡한 것들 프로그램 짤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름 보정을 안 쓰면. 그래서 요 내용은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구 지름 보정. 그래서 우리가 떻게 해요? 이게 바지도 사이즈가 다 있잖아요. 그쵸? 뭐 30, 32, 34. 그렇죠? 허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구가 지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지름 보정을 써서 편리하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름 보정에 대한 취소 명령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G40입니다. G40. 자, 그래서 취소 명령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 놨는데요. 각각 그렇죠. 요거는 꼭 하라는 의미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더 칠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G41은 자, 우리가 하향 절삭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G42는 상향 절삭이에요. 자, 요건 제가 뒤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공구 길이 보정 G43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외에 사실 공구 길이 보정 마이너스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코드가 이제 G44인데요. 자, 이걸 두 개를 같이 혼용하면 헷갈리니까 아예 저는 이걸 빼고 아예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G43 공구 길이 보정 플러스 방향
기준 공구 대비 차이 나는 거에 값을 플러스 값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그래서 기준 공구 대비 차이 나는 거를 아, 플러스로 적느냐 마이너스로 적느냐에 따라서 어, 플러스 방향 G43 또는 마이너스 방향 G4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자, 근데 요거에 대한 취소 명령이 있습니다. G49예요. G49. 또 기계에 따라서는 이 취소 명령 안 쓰면 또 공구 교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장비도 있으니까 취소 보정 취소. 자, 일단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G49에 대한 내용도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CN 선반은 기본적으로 주축이 이렇게 있으면 소재가 기본적으로 하나 물어서 자, 바이트로 이렇게 깎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머신 센터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우리가 가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에 이제 바이스를 여러 개 물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원형의 연동적도 물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공작물에 대한 원점을 어떻게 해요? 별개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G54, G55, G56 해가지고 이렇게 6번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거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뭐죠? 삼성전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장을 어떻게 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군데 수원에도 있고 저기 어디죠? 아산, 탕정인가요? 거기에도 있고 그런 것처럼 각각의 지역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지만 여러 지역이 어떻게 해요?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센터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좌표계를 사용해서 뭐 기준점을 어, 같이 여러 개로 잡아놓고 쓸 수 있다는 것. 자,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N 선반하고 같이 머신타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구멍 작업할 때 사이클이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요 사이클의 취소 명령이 G80입니다. 드릴 사이클 취소. 자, 그 다음에 G81. 그쵸? G81. 자, 그래서 G80은 취소, 초기화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G80 하면 초기화 생각하고 0, 0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G81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드릴 사이클도 드릴 파트에 가면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 재밌는 게 이 드릴 사이클도 요 지금 보시면 뒤에 숫자 2를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G81은 뒤에 일자처럼 어느 한 깊이까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깊이 가공이 있으면 홀이 있으면 쭉 최종 Z 종점까지 어떻게 해요? 직선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복귀할 때는 이제 급속으로 나가겠죠. 자, 그래서 드릴 사이클.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깊이가 깊지 않는 거라든지 센터 드릴 이런 작업을 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G73하고 G83이 있습니다. G83, G73. 자, 요것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거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이렇게 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G73하고 83이 있는데 차이가 73은 앞에 고속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공 드릴 사이클. 자, 우리가 요 73, 83을 다른 말로는 팩 드릴링 사이클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팩이라는 말은 자, 이게 병아리라든지 이런 새들이 바닥에 있는 먹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쪼아 먹는 거예요. 톡톡 치면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톡톡톡톡 찌면서. 그렇죠? 이렇게 쪼아 먹는 거. 이걸 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보고 드릴 사이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팩 드릴링 사이클.
그쵸? 그래서 G73은 자, 고속이라는 말이 붙는 게 83보다는 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요렇게 이래저립 들어오고 살짝 후퇴하고 이래저립 들어오고 살짝 후퇴하고 이래저립 들어오고 살짝 후퇴하고 아예 나오질 않아요. 완전히. 예, 잠수 능력이 좀 뛰어난 거죠. 이에 비해서 83은 자, 한 번 절삭하고 다시 알점까지 나오고요. 또 한 번 절삭하고 이래저립하고 알점까지 또 나와요. 또 한 번 절삭하고 알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수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숨을 쉬려고 자꾸 나오는 거죠. 그쵸? 예. 근데 73은 잠수 능력이 좋아요.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자, G73. 자, 여기 이제 좀 기억하는 방법이 83이 있어요. 81은 쭉 그냥 직선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요거는 이렇게 저립으로 나눠집니다. 그쵸? 예, 이렇게 저립량이 있어요. 이렇게 뚝뚝뚝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쭉 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73, 83 요거는 어떻게 해요? 나눠서 절삭을 한다. 드릴 작업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G84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탭 사이클, 탭입니다. 탭. 자, 우리가 구멍에 나사를 내는 거죠. 그쵸? 아, 우리가 이제 앞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자, 근데 이 G84는 정회전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역회전으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다시 한번요. 정회전.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절삭이 됐다가 역회전으로. 왜냐면 그대로 그냥 쑥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사선이 다 뭉개집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회전수하고 피치 계산이 이제 필요해요. 요거 회전수. 왜냐면 정확히 또 반대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G84는 기본적으로 오른 나사고요. 왼 나사는 G74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안 한 이유는 나중에 아, 탭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링 사이클이 있습니다. G85. 자, 이번에는 자, G85 보겠습니다. 보링 사이클. 자, 보링 사이클은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 면이 공차도 있고요. 면도 좋아야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리머라든지 아니면 보링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가공해서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80이나 81이나 73이나 83은 급속으로 아니 천천히 왔다가 빠져나갈 때는 급속으로 빠져나갑니다. 급속으로 G00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면을 좀 좋게 하려고 그러면 절삭으로 들어왔다가 급속으로 빠져나간 면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진 않겠죠. 자, 그래서 85 사이클은 G85는 자, 천천히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예, G01로 빠져나갑니다. 천천히 절삭을 하면서. 그러니까 면이 어떻게 해요? 73이나 83보다는 훨씬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G85. 자, 사실 이거 말고 보링 사이클이 드릴 사이클이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셔서 자세히 드릴 파트에 가면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명령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령 방법. 그게 뭐냐면,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G90, 머신센터에선 G90이 절대 지령입니다. 그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 G90으로 할 때 좀 너무 계산이 복잡하다든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증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상대라고도 하는데요. 증분지령. 그럼 현재 위치에서 다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 위치를 제로로 보고요. 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 CN 선반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자, 증분지령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자, 기름을 넣을 때 5만 원 처음에 자동차가 출고될 때의 키로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 제조사에서 만든 누적된 키로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5만 원 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리셋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주유소에서부터 키로수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5만 원 넣고 이 주유소에서는 얼마를 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리셋을 하는 걸 뭐죠? 증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 자, 요것도 이제 드릴 사이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G98, G99. 자,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자,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요렇게 구멍에 머신센터 구멍 작업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요것들은 중간에 턱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냥 같은 면이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짧게 짧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요거는 일단 우리가 R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빠르게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릴 작업을 하고 나서 한번 뚫고 나서 R점으로 살짝 복귀를 하다 보면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초기점으로 복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G98. 자, 그래서 98은 기본적으로 초기점 복귀고요. 그 다음에 G99는 R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초기점이 더 높아요. 높이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G17이 있습니다. G17은 자, 이제 G18, G19 이렇게 좌표계가 더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신센터 3층에서는 XY 평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G17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요게 이제 생략도 많이 하는데요. 요거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코드를 캠으로 출력한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G17. 자, 그래서 XY 평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